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참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아침이에요. 맞아요. 아침에 출근길 운전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온 세상이 하얗게 뭔가 뒤덮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한창 출근 시간이실 텐데 참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있을 때는 안개등만 켜야 된다고 하죠. 백색 전조등을 켜게 되면 또 반사가 돼서 눈이 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원인이 빛이 공기 중에 수증 게 또 반사가 되기 때문에 더 빛나 보인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1차선 주행은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분리대가 없는 경우 반대쪽 차선에서 차들이 넘어와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가급적이면 2차선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목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수도권 중역을 중심으로 재활용 쓰레기 참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참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 역시도 이 분리수거를 할 때 한 번 더 꼼꼼히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하게 되고요. 네. 또 실제로도 이 마트나 이 슈퍼에서 이 비닐봉투 사용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줄었는데도 이후 옆에 있는 나라인 핀란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용량이 거의 10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00배 참 네.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도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죠.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못 쓰는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는야 황금손을 가진 여자. 특히나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전공인데요. 바로 업사이클링 분야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최효정 씨 얘기입니다. 세상에 버릴 물건은 하나도 없다는 그녀. 업사이클링으로 지구도 지키고 인생도 꽃피우고 있다는 효정 씨. 그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주의 한 보습학원. 영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Take a seat. Be quiet. Be quiet. 이 학원에선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세 번 씻습니다. 우리는 이면지를 어떻게 쓰나? 연습장. 영어 단어도 어디다가 써야 돼요? 이면지. 열심히 한번 이면지. 학원 원장인 최효정 씨는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학용품 절약법이며 쓰레기 재활용법까지 소개합니다. 아, 공부만큼 자원 절약을 강조하는 별난 원장님이네요. 우리 진여수 원장님 주면 되겠죠? 아니면 동생 줄 거예요? 효정 씨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대학 진학 때부터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은 대학원 박사과정에다 작년에 만든 업사이클링 창작센터 협동조합 활동으로 무척이나 바쁜데요. 늘 숙제를 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자를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교통대 환경공학과 친구들, 그리는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라 그래서. 그녀가 환경 문제에 빠져들게 된 건 한편의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인해 닥쳐올 기상지향을 그린 그 영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투모로우는 그것 때문에 제가 꽂혀가지고 사실은 환경에 더 발벗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됐어요. 사실 봉사거든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자기 일이 있는 건데 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걸 뭐 새벽 좋고 12시도 좋고 뭐 생각 있으면 카톡 넣고 참 열심히 해요. 법인까지 만들었지만 활동 공간이 없는 효정 씨에게 충주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시공간 겸 체험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떤 방법대로 하는지 저희 같이. 이날은 체험객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연구하기 위해 효정 씨와 강사들이 모였다는데요. 내 가족이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면 애착이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마음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매력을 느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가지고 저희는 새 활용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시러 오는 거예요.
그동안 효정 씨는 환경보호와 업사이클링을 소개하기 위해 학교 방과 후 교실은 물론 요청이 오는 것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쁜 틈틈이 각계각층에서 보내준 재활용품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업사이클링 작품도 만들었는데요. 그 수가 무려 300여 점이나 됩니다. 저희가 이 재료는 집에서 안 입는 아빠 바지, 엄마 바지, 아니면 내 바지, 아니면 김치국물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버려야지, 버리지 마시고 자르고선 저희한테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집에서 하셔도 돼요. 소주 병뚜껑과 청바지. 도대체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클린 에너지파크 직원들도 만들기에 동참해 보는데요. 잘하신다. 여럿이 함께. 하지만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만들다 보니 즐거움도 2배, 뿌듯함도 2배랍니다. 짜라잔! 어때요? 이거 누구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자친구를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처음인데 너무 재밌는 것 같네요. 뜻깊기도 하고. 조각 3개씩 3개씩 넣어서 이렇게 팔찌 만들었어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좀 재밌고 옆에 같이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되게 잘 가는 것 같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 눈에 띄는 이 그림. 누구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 틀은 우리 딸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틀을 버렸길래 제가 이걸 가지고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안 입는 남편 바지, 아들 바지, 청바지를 활용해서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청바지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야, 버린 캔버스에 황골탈태네요. 만약 효정 씨가 나서서 액자나 바지를 재활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생활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클린 에너지파크 인근 어르신들을 마을회관으로 소집한 효정 씨. 소각장 옆에 두담 마을이라고 옛날에 지명은 파소라는 마을인데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하고 인연이 돼서 한 달에 2번씩 봉사를 나오게 됐는데 오늘은 두담에 꽃을 피우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효정 씨의 금손이 빛을 발할 모양인데요. 우리가 꽃을 피울 거거든요. 두담 마을 화이팅! 그런데 마을회관 앞에 쭉 늘어놓은 물건이 오래된 플라스틱 화분에 못 쓰는 자전거, 장화까지 다 나왔네요. 우리 애 손잡고요. 손잡고요. 애기가 몇 살이에요? 까먹었다. 저도 잘 까먹어요. 요거는 누가 갖고 오셨어? 한 몇 년 전에 대학생들 와서 저기 봉사하고는 이거 나눠가지고 서름에 이런 게 저희는 보물이에요. 여기다가 저희가 꽃을 피워드릴게요. 알았죠? 얘를 가운데로 어르신들과 꽃 화분을 만들려고 꽃 모종을 직접 준비해온 효정 씨. 덕분에 손자 장화에도 밀짚 모자에도 그리고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심은 꽃 화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도 나무 밑에도 예쁘게 놓아보는데요. 꽃 화분 몇 개가 몰고 온 변화. 마을에 화사하고 행복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일로 와. 누가 이걸 못 쓰는 물건으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여기 있었어. 효정 씨도 어르신도 뿌듯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얼른 어때? 좋기는 좋은데 관리할 게 왔어요. 사무실은 아니고 체험터. 많이 해줘서 좋지. 어떤 물건 만드는 게 제일 신기해 보이셨어요? 하거나 집에서 하는 거고 뭐 장화 뭐 이런 데 심는 게 특이하죠. 그런 데 심는 게 특이하잖아. 특이하지 참. 안 심던 걸 안 보던 걸. 오늘 이거 꽃도 심어보고 이러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아주 꽃을 보니까 너무 진짜 밝고 좋아요. 이렇게 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효정 씨. 그녀는 업사이클링을 어디까지 해보고 싶을까요?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폐비닐부터 뭐 분리수거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 충주 시민이 22만이지만 최소 10만 이상이 저희 업사이클 창작기술 협동조합 체험터에 와서 같이 놀이터 겸 어린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이 와서 우리 터에서 창작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하기에 외면하기 쉬운 환경 문제. 하지만 효정 씨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 중인데요. 버려지는 모든 것에 마법을 부려놓는 그녀의 귀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효정 씨,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지구를 부탁해요. 네, 최근에 영화 히어로물 어벤져스가 나와서 지구를 지키는 모습 많은 분들이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노력은 재활용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주인공을 만나니까요. 13년 동안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온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 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정말 원더우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도 최효정 씨처럼 업사이클링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쓰레기 배출 더욱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저도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구를 지키는 일, 환경을 살리는 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엔 아주 특별한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올해 3월에 평창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요 5명의 입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3명의 신입생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입학생, 신입생 나이면 당연히 8살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 입학생 3명의 나이를 합치니까요. 무려 215살이 됐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만도 71세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인공 알 수 있겠네요.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르신들의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동안 못 배웠던 게 너무나도 한이 돼서 뒤늦게 입학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자, 글도 열심히 배우고요. 이번에 열린 운동회에도 당당하게 열심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멋있는 열정 지금 만나보시죠. 평창군 방림면의 한 초등학교. 만국기 휘날리는 작고 아담한 운동장에선 전교생 28명이 함께하는 봄운동회가 한창입니다. 운동회에 앞서 준비운동으로 몸을 푸는 친구들. 그런데 이곳엔 아주 특별한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네, 저기 있어요. 우리한테 재미있는 옛날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함께 공부하면 재밌어요. 우리들 친구예요. 그 친구가 바로 이분들. 조금 즐겁죠. 기분이 좋지요. 운동하러 왔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새 할머니의 특별한 운동의 날을 만나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 3월로 갑니다. 방림초등학교엔 아주 특별한 새내기들이 입학을 했는데요. 전희록, 박고희, 박경순 할머니이십니다. 어린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것이 한이 맺혀 입학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학교에 댕기고 싶었다는 게 더. 학교 안 댕길 때는 내가 밤낮 꿈속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는 거. 그걸 꿈꿨어요. 해보고 싶었죠. 아무것도 내 이름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그래야지 좀 배웠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내 이름지라도 참 알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앞에 들어오는 건 다 하지 뭐. 내 앞에 들어오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어린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좋죠. 할머니랑 달리잖아요. 할머니요 제 팀이에요. 신나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또 배움의 길로 간다는 것이 즐겁고 또 배워서도 잘 써먹으니 좋고 또 앞으로도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할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너무 자랑스럽고요. 존경스러워요.
건강이나 정신력이나 다 충분히 6학년 졸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욕도 강하시고 또 학교에 오면서 굉장히 활기차졌고 재밌어 하시고 아주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6학년까지는 무난히 졸업 맡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희록 여사님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본격적인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겨룰 종목은 밀고 당기는 재미가 있는 줄다리기. 청군, 홍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열전이 펼쳐집니다. 팽팽한 접전 속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승리의 여신은 전희록 할머니 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독 할머니 품에 안겨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친구가 있으니 바로 할머니의 절친 같은 반 형우군. 좋아요. 뭐가 좋은 게 있을까? 할머니랑 같이 놀고 같이 점심 먹고 공부 같이 하고요. 뭐 과자도 갖다 주고 사탕도 갖다 주고 이래서 잘 먹고 잘 놀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들하고. 올해 할머니들과 함께 입학한 동급생 형우군.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절친이자 예쁜 손주입니다. 이번에는 운동회의 꽃 개주. 어르신들은 이 성화봉송주자로 참여해 경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스릴 넘치는 경기엔 응원으로 승리를 기원하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박진감 넘치는 질주가 펼쳐집니다. 네, 할머니들이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요. 손주처럼 되게 잘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들을 엄청 좋아하고 할머니들이 혹시 농사일 때문에 안 오시는 날 있으면 할머니들 안 나오셨다고 엄청 서운해하고 그러거든요. 할머니들이랑 공부 되게 열심히 잘 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운동장 한켠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산골학교 운동회는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마을잔치. 근데 뭘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대요? 오리구이가 있고요, 삼겹살 있고요, 그리고 닭강정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신나는 밥 터뜨리기로 운동회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이들. 와, 그리고 고대하던 점심시간. 운동을 열심히 했던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행복한 한 끼를 먹습니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한 끼의 행복. 아니 그런데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나요? 학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게 저희 방림초등학교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어떤 화합을 도모할 수 있어서 매년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노래자랑. 가족끼리 노래도 부르고 즐거워요. 방림초등학교 노래자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엔 방림면 주민들의 끼와 열정을 만나보는 가족 노래자랑 시간. 뜨거운 열기가 교실을 가득 메웁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가족이랑 한마음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즐거운 오늘 하루였습니다. 최고령 새내기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도 빼놓을 수 없죠. 때론 어린 동급생들과 화음을 맞추고 때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부르는 노래자랑. 이런 시간이 있어 어르신들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큰 딸도 오고 작은 딸도 오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손주 잘했다. 우리 어르신들 방림초등학교에 입학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나이가 없듯이 배움에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평생 못 배운 서름 떨치고 만학의 꿈을 펼치고 있는 전희록, 박고희, 박경순 어르신. 어르신들의 열정 응원하고요. 6년 후 졸업식 때 뵙겠습니다. 소원이면 난 이거 배우거든 내 이름 잘 쓰고
그저 내 앞에 들어오는 그 글씨 같은 거 다 알고 뭐 계산하는 것도 다 알고 이런 이급 손인데 아주 끝까지 내가 사는 동안은 아주 끝너무리까지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아니까 모르는 사람 글씨 잘 모르고 그러면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요 6학년까지는 다니고 싶고 건강하면 남들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해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시거리가 굉장히 좁은데요. 또 우리 지역 곳곳에서 약간 비가 흩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고 4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가죠. 하지만 마음만은 상쾌하게 맑은 기분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선덕여왕의 첨성대 행차를 본다고요? 경주하면 신라시대죠. 이번 행사에서는요, 신라 왕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라시대의 풍경 지금 만끽하시죠. 따스해진 봄, 가족 여행이 더 잦아지는 5월. 경주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요? 27대 왕, 신라 최초 여왕, 선덕여왕이 관광객 여러분들을 맞이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선덕여왕,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여왕이었죠. 그래서 한번 행차를 하면 모든 백성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몰렸다고 하는데 2018 다시 시작된 선덕여왕의 행차 어떤 모습일지 저와 함께 타임 슬립. 신라 선덕여왕의 행차가 경주 첨성대와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500년 전의 신라를 보고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그 아름다운 행렬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일요일도 반납하고 선덕여왕의 행차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인데요. 열심히 변신 중인 출연자들 사이에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주름을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그게 주름 밑으로 내려가야 섬세한 손길로 신라 복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행차에 사용되는 신라 의상들을 직접 만든 분입니다. 이건 또 잘못 입혀졌습니까? 네, 잘못 입혀졌습니다. 이게 바르게 착장을 해야 이게 우리가 군사 모양이 제대로 잡히겠죠. 그렇죠. 병사들도 앞에도 앞쪽에도 네. 병사 옷들도 있고. 우리 고치대 복장입니다. 고치대 복장. 네. 앞쪽에서 이제 부는 그. 네, 앞쪽에서 신호를 하는 나각 부는데 이제 보자. 잘 입었네. 예. 모자도 조금만 이렇게 내렸어. 모자도 좀 내리고. 3주 차라서 이제 좀. 네, 그래. 그런데 뒤에 끈은 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더 이쁘게 되겠네. 감동은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작은 것 하나 놓칠 수 없죠. 선덕여왕 행차에 사용되는 의상들은 신라복식 연구회와 함께 오랜 자료조사를 거쳐 만들어졌는데요. 경주를 찾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신라의 멋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출토된 유물과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고추대 복장을 비롯해 귀족, 장군, 병사, 화랑, 그리고 선덕여왕의 옷까지 총 8벌의 신라복식이 이번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가 넓은. 소매가 일단 넓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양은 우리가 경주 유적에 출토되는 유물에서 이렇게 문양을 가져다가 유적과 유물 보고 이제 공부를 하셨고. 우리가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신라인들은 생각했다고 믿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왕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의상뿐만 아니라 소품 하나하나
문헌 고증과 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재현됐습니다. 가마와 모자, 무기와 악기 모두 각각의 전문가가 제작을 했는데요. 특히 금관과 신라의 환도대도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전시 유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김시영 리포터, 여기까지 와서 행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시영 리포터,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마음에 드시는지요? 마음에 듭니다. 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예, 일단 오늘 여왕님의 햇볕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드디어 선덕여왕 행차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왕님이 행차하시는데 여기까지 보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할 때만 떨리고 약간 너무 소란스러우면 약간 좀 리얼리티하지 않으니까 약간 조금 묵직한 기분으로 가니까 항상 약간 그런 약간 떨리는 기분, 약간 뭐라 해야지? 항상 설레는 마음 좀 숨기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하랑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다는 거. 예, 맞습니다. 선덕여왕 납시오! 박수 함성! 불어! 하나, 둘, 셋! 선덕여왕의 행차가 출발하자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 선덕여왕의 행차는 향교를 출발해 대림, 첨성대, 동궁과 월지, 그리고 대릉원을 거쳐 다시 첨성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옛날 선덕여왕이 첨성대 행차를 나오면 백성들이 그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행차 역시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못 보던 광경이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여기를 지역을 이제 예전에 이 지역을 관리하시던 여왕님이었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도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그 행사들이 좀 더 그 경주를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경주가 뭐라고 는 아는데 실제로 이렇게 성덕여왕도 지나가고 이 다른 외곽지 사람들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보니까 더 이제 몸소가 더 느끼겠어요. 그러고 너무 좋았어요. 행차가 끝나면 포토타임이 시작됩니다. 신라 복식을 갖춰 입은 출연진들과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역시 선덕여왕의 인기 폭발! 저랑 또 한 컷 찍어야죠. 네. 일단 선덕여왕. 자, 일단 선덕여왕이 먼저. 그렇죠. 여왕님이 먼저죠. 하나, 둘, 김시영 리포터의 포토타임도 성공적! 저도 오늘 같이 행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되고, 일단은 뭐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제가 걷는데도 막 예쁘다 너무 좋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덕여왕 역할을 한 것도 영광이지만 이제 행차를 할 때 관광객분들께서 호응도 해주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5월에 경주 오시면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5월 경주에 오시면 선덕여왕 행차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우와! 신라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선덕여왕 행차 재현. 5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놓치지 마세요. 네, 뭐 박물관이나 역사 자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참 좋은 것 같고 네. 관광객분들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디테일에 하나하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네. 실제 있었던 그 자료들을 토대로 옷을 제작해서 그 옷도 꼼꼼하게 가다듬는 모습들이 참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네, 정말 신라의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이 행사 이번 주 일요일까지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경주로 나들이 떠나보시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흔히 먹는 식재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버섯 이야기인데요. 박현 아나운서는 버섯 좋아하세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버섯은요, 고기와 함께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냥 무쳐 먹어도 맛있고 어떤 음식에 올라가도 그 풍미를 자랑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렇게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이런 버섯이 변신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버섯 만나보시죠. 우린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먹거리 버섯. 그만큼 즐겨 먹는 이 버섯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건강한 버섯의 숨은 진가를 찾아 지금 함께 가보시죠. 푸른 자연을 배경 삼아 자리한 이곳, 특별한 버섯을 찾아 나섰는데요. 마치 꽃처럼 활짝 핀 이게 다 버섯 맞나요? 평소 먹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졌는데요. 개성 있는 모습답게 저마다 가진 특색도 모두 다릅니다. 아니 이게 대체 이게 다 뭡니까? 예, 영지버섯입니다. 여기에 영지가 좀 3가지 종류가 크고 있습니다. 관상용 영지, 약용 영지, 그리고 녹강 영지. 뛰어난 효능 덕에 일명 불로초라 불리는 영지버섯부터 모양도 이름도 가지각색인 버섯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지 리포터, 네, 영지 김범준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 앞에는 보니까 야, 색깔이 또 버섯 색깔이 이렇게 이뻐. 이거는 또 어떤 버섯인가요? 노란 느타리, 이거는 분홍 느타리.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꽃다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맛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예. 그 맛 바로 확인해 나섰습니다. 진하면서도 굉장히 다네요. 감칠맛이 있죠. 네. 요거를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견본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가 나면서 예쁘긴 했지만은 여기 퍼져 있는 자체가 전부 종균입니다. 이것이 다 이 버섯으로 나오면 엄청난 양의 버섯을 딸 수가 있어요. 수확이 약 한 2배 반 정도 이상 수확이 많다는 거. 또 저희는 종류가 많다는 거는 선택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흔히 나무에서 자라는 줄만 알았던 버섯은 최근 더 간편한 방법으로 더 건강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섯을 이렇게 스티로폼 이런 데다가 키워도 되는 건가요? 그 배지는 버섯의 집인데 그 배지가 건강해야 수확을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재배를 하실 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시키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요. 배지는 버섯이 자라는 토양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버섯이 크는데 필요한 참나무 톱밥에 각종 영양원을 더해 만듭니다. 풍부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충해에 강한 장점이 있죠. 이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이에요, 그럼? 요거는 배지가 균이 살기 위해서는 배지에 들어있는 잡균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균 상태를 만들어서 버섯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살균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배태원 씨가 국산 종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버섯 이렇게 재배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국내에서 버섯 만드는 이러한 저희 같은 종균 회사가 대기업들의 식품 공장이나 이런 데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납품을 100% 국산으로 대체를 하고 가격도 싸게 맞출 수 있는 이 과정에 지금 제가 돌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예. 끊임없는 노력 끝에 국내에선 보기 힘든 다양한 버섯을 26가지나 길러냈는데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원균을 갖다가 지금 찍어서 지금 넣었어요. 그럼 이것이 숙성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일로 하얗게 또 다시 퍼지는 거예요. 불쑥 나타난 병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열혈 청년들이 모여 개발한 버섯 음료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를 이렇게 자주 우리 또 선생님한테 오셔서 조언도 얻고 그러시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맛이나 디자인이 완성될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을 뵙고 맛도 평가도 받고 이런 디자인 같은 거를 조언을 많이 받으러 가겠습니다. 거의 뭐 우리도 오디션이나 마찬가지네요. 두둥. 과연 그 음료의 점수는요? 자, 한번 우리도 한번 선생님 맛 한번 봐주시죠. 향도 아주 독특하게 나면서 상당히 좀 식감도 좋고 괜찮네요. 노력 끝에 탄생한 좋은 버섯은 젊은이들의 도전에 새로운 발판이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 버섯을 이렇게 또 가져다가 이렇게 재료로 쓰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버섯을 하는 곳을 알아보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장 좋은 품질로 이렇게 종균부터 시작해서 배지 이렇게 버섯 생산까지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저희가 여러 농장들 중에서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순수하고 너무 보기가 좋고 다시 찾고 싶은 맛 그거를 좀 내서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좀 제품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아주 좋겠어요. 네. 버섯으로 꾸는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 어디라도 두 발로 직접 뛰며 농가와 1:1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버섯이 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농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전체가 보시면 알다시피 상이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다람에서 키우는 방식은 이제 선진 방식이라 지금은 이제 요즘 신기술이나 이렇게 이제 달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지 이제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종균을 보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하는데요. 농가의 새로운 도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또 초보자 입장에서 배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버섯 농사 짓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자태로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내는 버섯은 그 자체로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와, 안에 너무 이쁘네요. 예, 관상입니다. 저건 뭐예요, 저게? 예, 저것도 영지버섯입니다. 예. 석고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뒤를 보면은 영지 뿌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성인 남성의 팔 길이보다 더 깁니다. 예. 놀란 마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달래볼까요? 예. 버섯향 좋네. 예. 보양만큼 몸에 좋은 버섯차 쭉 들이킵니다. 버섯향이 쫙 들어오면서 예. 입안에 가득하면서 뭔가 모르게 깔끔하게 잘 넘어가네요. 예. 와. 선생님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도 좀 심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기관지가 요 며칠 좀 안 좋았었는데, 네. 야, 요 한 장으로 그냥 뭔가 모르게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저희 국산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냈으니 가격도 맞춰주고 물량도 맞춰주고 이제는 저희 국산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위한 고민이 만들어낸 버섯의 새로운 발견.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가득한 우리 버섯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버섯이 뭐 이만한 건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차로도 마시고요, 음료로도 마시고 버섯의 기능과 효능이 참 다양하다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거기다 관상용으로도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네. 자, 5월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나들이 하면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겠죠. 바로 도시락입니다. 그렇죠. 우리 네. 아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나들이 떠날 때 예쁜 도시락 하나면 정말 인기 만점 될 수 있는데요. 네. 자, 보기에도 좋고 입까지 즐겁다는 도시락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산, 들, 바다로 제철의 맛과 향을 찾아 떠나는 황금젓가락. 오늘의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산과들이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그냥 지나치기 너무 아쉬워 가까운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풍경에 절로 미소가 나오는데요. 나들이 나온 아이도 싱그러운 들판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멀진 않지만 야외로 나오니까요. 초록빛 가득 싱그러움이 묻어나고요. 또 알록달록 꽃들도 피어있고 참 예쁜데요. 보니까 가족들도 나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유치원 친구들도 소풍 나왔네요. 푸른 숲에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친구들 봄나들이 오니까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꽃 보는 게 제일 좋았어요. 여유롭게 숲 산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자연과 함께해서 좋다고 하지만 아저씨는 먹는 게 제일 좋더라. 맛있는 김밥 입안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색다른 도시락이 생각나네요. 역시 먹는 즐거움이죠. 오늘도 김밥, 지난번 나들이 때도 김밥, 다음에도 김밥? 이 김밥도 맛있기는 한데 색다른 도시락 없을까요? 특별한 나들이 도시락을 찾아라. 오늘의 미션입니다. 먹기 편하면서도 색다른 나들이 도시락. 과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들이 도시락 나에게 맡겨다오. 2017 푸드앤 테이블웨어 일식 부문과 세계 한식 대축제 금상에 빛나는 구기노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셰프님이 또 금하고 관련이 깊으시다고요. 금 좋죠. 누구나 좋아하는 금.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황금젓가락을 들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은 도시락인데 예. 도시락 하면 김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이 김밥 말고 색다르면서도 간단하고 거기다가 또 든든하기까지 한 도시락 없을까요? 야외에서 드실 수 있는 도시락? 그러면은 새싹, 꽃, 어린 잎들, 그리고 보기도 좋지만 입에서 즐거운 거. 그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다른 도시락 요리 시작합니다. 리리리. 먼저 제철 과일을 넣은 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에 밥을 올려 골고루 펴준 뒤 뒤집습니다. 여기에 마요네즈를 살짝 묻힌 딸기를 이어서 올린 뒤 살살 말아주는데요. 이게 끝이냐고요? 설마요. 훈제 연어살을 길게 놓은 뒤 과일로를 얹어 돌돌 말아줍니다. 오렌지빛 연어 덕분에 더 먹음직스럽죠. 자, 여기서 팁 한 가지.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 주부님 같은 경우는 칼이 안 들거나 잘 썰지를 못해도 모양 이쁜 모양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 편리해요. 그 정도만 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바나나 롤을 만들어 봅니다. 새우살을 길게 놓고 턱 쏘는 고추냉이를 올려 말아주는데요. 이 롤을 랩에 한 번 감싼 뒤 잘라주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죠. 두 번째 도시락은 비벼 먹는 초밥입니다. 한낮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밥이 상하지 않게 초밥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그 위에 다진 소고기와 일식 볶음 양념을 올려 담습니다. 여기에 샐러드 채소를 가볍게 올리고 붉은색 딸기와 보랏빛 블루베리 그리고 오렌지빛 훈제 연어로 플레이팅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나들이 가면은 생연어가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훈연이 된 훈제 연어를 사용하면 그래도 좀 낫죠. 마지막으로 멕시코 요리 부리또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밥에 다진 소고기와 일식 양념을 섞은 뒤 부리또에 들어갈 오색 채소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얇고 둥근 또띠아 위에 치즈 한 장을 올리고 밥과 오색 채소를 얹어주죠. 그런 다음 속재료를 잘 감싸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팬에서 살짝 구워내면 주먹밥 부리또가 완성됩니다. 한입 크기로 잘라 도시락이 예쁘게 담으면 되는데요. 양념된 밥을 작게 뭉쳐 주먹밥을 만들면 더 든든한 도시락이 되겠죠. 후식으로 먹을 튀김도 곁들이면 좋은데요. 새우와 중국식 찐빵을 노릇하게 튀기고 신선한 샐러드엔 날치알을 뿌려서 준비합니다. 이만하면 색다르면서도 정성까지 듬뿍 들어간 나들이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소금물과 식초를 탄 물에 날치알을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를 쭉 빼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염려는 없어요. 황금빛 젓가락 축제를 여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서 먹는 도시락들이 완성됐습니다. 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해줄 도시락,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도 있는데요. 상큼한 제철 과일과 함께 먹는 과일 롤, 푸른 샐러드와 과일 훈제 연어와 초밥의 환상적인 만남, 즉석에서 슥슥 비벼 먹는 초밥입니다.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또띠아와 오색 채소의 아삭함이 어우러지는 멕시코 요리 브리또. 여기에 샐러드와 튀김까지 곁들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들이 도시락입니다. 지금 말고 이후에 먹어야 되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그럼요. 신선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야외 나가면은 갈증이 나니까 밥을 잘 못 먹을 수 있는데 식초가 들어가면 침샘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목 넘김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일석이조.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파도 넘실거리는 바다라 생각을 하고 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는 초원이라 생각을 하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일 롤을 마요네즈 소스에 쿡 찍어 먹어봅니다.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요. 과일 덕분에 목이 메지도 않더라고요. 밥과 오색 채소가 어울린 브리또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맛입니다. 재료가 상당히 다양한데도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집니다. 마치 악기는 다르지만 하모니를 만드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야외 음악당에 나와 있는 기분이에요. 대접받는 기분. 도시락을 계속 먹어야겠네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 도시락만 먹을래? 샐러드와 훈제 연어를 곁들인 비벼 먹는 초밥은 어떤 맛일까요? 조금씩 덜어서 말 그대로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신선한 재료들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조리 과정이 가장 간편한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또 색다르고 맛있는 도시락이지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들이 가야 되는데 설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재료들도 슈퍼 한번 싹 갔다 오면 다 있는 재료니까 간편하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깊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처럼 간단하니까요. 집에서도 이런 도시락들, 색다른 도시락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가정의 달 5월. 맛은 물론 눈도 입도 부탄 색다른 도시락으로 행복한 나들이 하세요. 아니 도시락 보니까 알록달록한 게 정말 봄의 꽃들을 연상케 하는데요. 네. 아니 근데 생각보다 김밥보다는 좀 만들기가 훨씬 쉬워서 우리가 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이색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 나들이 갈 때 여러분들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요. 내 손으로 내 정성으로 직접 만든 도시락들이면 다 맛있잖아요. 아, 의미 있는 거죠.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립 돌산도서관에서는 여수 동백초등학교와 돌산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다문화 상호 이해를 위한 책과 함께 떠나는 다문화 체험을 운영합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할 강사를 모집하는데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한다고 하죠. 접수는 5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수시립 돌산도서관으로 전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지 동구리에 담아보는 가족사랑 행사를 진행합니다. 심혜정 한지공예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전통 문양 이해하기 강의와 함께 한지를 활용한 전통 생활소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